자, 208조 보겠습니다. 자, 바깥에 계신 분들은 각종 행동에 반만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동에 반만. 화장실에 볼일을 보시다가 반만 하시고 돌아오시고, 담배 피우는 것도 반만 자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법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조문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판례로 확대되고 기출문제로 완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조문 특강, 판례 특강, 기출 특강 그 세 가지를 수시로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복습을 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계속 쳐다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귀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한 번 더 들으라. 지금 과거에 우리가 판례 특강하고 기출 특강 할 때 그 당시에는 실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상당히 그때는 듣기에 거북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한번 딱 들어보면은 90% 이상이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시험 칠 때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활용을 수시로 좀 잘 하셔가지고 특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11페이지 208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문 자체만 한번 쳐다보면 됩니다. 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 관계가 뭐냐? 1항 점유권에 의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개다. 별개라 이 말은 점유권에 의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럼 본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권에 의한 소에서 패소했다. 다시 점유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 양에 점유권에 의한 소가 들어왔다면 판사는 점유권에 관한 이유로만 재판해야지 본권 가지고는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으로 소가 들어왔다면 뭐 가지고만 재판해라? 점유권 가지고만 재판해라.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9조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는 국가의 힘을 빌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자력구제입니다. 자, 1항은 자력방위권, 2항은 자력탈환권. 자, 1항은 뭐라고요? 방위권, 2항은 탈환권. 그래서 1항의 괄호 안에는 방위할 수 있다. 자, 양에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끝까지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도둑놈이 추적하여 추적이 뭡니까? 계속 따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시계를 훔쳐서 도망간다. 그러면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요? 도망가는 놈이 강을 건너면은 따라 건너고 산을 넘으면은 넘고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결국 뭐야? 폭행해서 뺏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폭행해서. 그래서 자력구제 옆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면제됨.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할 당시에 폭행으로 방해하고 폭행으로 탈환하더라도 폭행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방위, 2항에는 즉시, 그 다음에 두째 줄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213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3조, 214조 같이 묶으시고 이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아까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하고 대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213조는 아주 중요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첫째,
주체가 누구자? 소유자는 이게 주체입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주체는 누구요? 소유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럼 상대방 누굽니까? 점유자. 점유자. 주체는 소유자, 상대방은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점유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입니다. 본권. 대표적으로 관원에 써놨죠. 유치권, 항명권, 각종 빌려 사용하는 권리. 자, 빌려 사용하는 권리의 대표가 뭡니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을 때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도둑놈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도둑놈은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굉장히 중요하다. 자, 214조는 역시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인데 점유에 있어서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은 예방이나 이렇게 돼 있죠. 예방 및입니까? 이나 돼 있습니까?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유에서도 아까 예방 청구는 뭐였습니까? 예방 청구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소유물 예방 청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또는 하고 같은 말이 이나 아닙니까? 이나. 이나하고 반대말은 뭡니까? 아이나지, 아이나. 아이나. 아이나, 이나. 그죠?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는 게 좀 문제죠. 점유에서는 또는 했는데 여기는 이나 이래 하고 있다. 이나. 자, 245조 드디어 취득쇼가 나왔습니다. 취득쇼. 자, 245조는 부동산, 246조는 동산, 247조는 기타 재산. 247조가 아니고 248조가 기타입니다. 세 개를 구분해서 자, 245조는 부동산, 246조는 동산, 248조는 기타 재산. 자, 세계 조문 중에서 245조가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100%. 245조. 자, 부동산 취득시효. 자, 1항은 1항 앞에다가 점유 취득시효. 2항 앞에다가 등기부 취득시효. 자, 1항 점유 취득시효 한번 읽어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점유 취득시효, 일반 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조문 자체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건이 몇 개입니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등기 이렇습니다. 등기. 우리가 배울 때는 자주 점유, 평온 공연 점유, 20년간 등기 이걸 4대 요건으로 배웠다 이 말입니다. 등기. 2항을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이미 등기하고 있습니다.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됩니까? 선의무과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 자, 비교합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그럼 틀렸죠? 왜? 이미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 취득한다? 10년이 경과했을 때, 또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2항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1항은 선의무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항은 뭐요? 선의 무과실도 플러스 된다. 기억하시고. 자, 이항에 선의임의 과실 없이 줄을 한번 꺼보시고, 선의임의 과실 없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됩니다. 자, 선의 무과실은 첫째, 점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점유 개시 시에만 있어도 된다.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다. X.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X. 뭐에 관한 선의 무과실? 점유에 관한. 언제 선의 무과실? 점유 개시 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항으로 다시 올라가서 등기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그러면 등기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하기 전에는 무슨 권리가 생길까요?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하면은 소유권 취득, 등기하기 전에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왜?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항의 소유권 취득의 동그라미, 취득. 그럼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만 취득시효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취득시효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물권은 대부분 다 뭐야? 취득시효가 됩니다. 근데 대표가 뭐라 말입니까? 소유권이다. 그래서 소유권이기 때문에 무슨 요건도 들어갔다? 소유의 의사 이것 들어갔다. 만약 지상권을 취득시한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권이라서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46조 동산 취득시효. 자, 1항 앞에다가는 장기 취득시효, 2항 앞에다가는 단기 취득시효. 장기는 10년짜리, 단기는 5년짜리. 자, 1항 보겠습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장기 취득시효. 2항에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이거 플러스입니다.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플러스 선의 무과실까지 추가가 된다면 몇 년만 경과? 5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단기 취득시효다. 그래서 1항은 245조 1항에 해당되고 2항은 245조 2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47조 1항 전의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점유 개시한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지만 언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점유 개시한 때.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양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소멸시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과 같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248조는 이런 게 있네요. 기억하시면 되고. 자, 249조, 250조, 251조 묶으시고 선의 취득 규정입니다. 선의 취득 규정. 245조, 250조, 251조 선의 취득. 자, 선의 취득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다. 동산에 대한 것이다. 동산에 대한 것.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년에 한 번씩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의 취득. 자, 그 위에 백지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의 취득은 두 종류입니다. 위탁물에 대한, 이탈물에 대한. 위탁물은 24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탈물은 249조, 250조, 251조 3개 조문이 적용받습니다. 다시 한번. 선의 취득 대상은 두 가지다. 위탁물하고 뭐하고? 이탈물하고. 위탁물은 249조로 처리. 이탈물에 대해서는 3개 조문 전부로 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탁물은 뭔가 위임을 하거나 빌려주거나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맡긴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선의 취득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고, 이탈물은 뭐예요? 도품 유실물을 이탈물이라 합니다. 도품 유실물. 도품은 절도 강도로서 취득한 물품, 이게 도품이고,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자, 위탁물에 대한 선의 취득 249조를 보겠습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도, 즉 무권리자인 때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선의 취득은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았단 말입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았단 말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그래서 전자는 무권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9조에 어디 표시를 해가지고 선의 취득의 4대 요건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선의 취득의 4대 요건: 1. 동산을 대상. 2. 전자는 무권리자. 3. 거래 행위는 유효, 법률 행위, 특정 성계. 자, 거래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 법률 행위, 특정 성계. 그러면 무효, 사실 행위, 포괄 성계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4. 취득자는 선의 무과실. 됐죠? 선의 무과실로 점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취득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가지 요건. 1번이 뭐라고요? 동산을 대상. 2번이 뭐라고? 전자는 무권리자. 세 번째는 거래행위는 유효, 법률행위, 특정성계. 네 번째는 취득자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받아서 점유돼 있죠. 그때 인도받아서 점유할 때 점유 계정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점유 계정으로 인도를 받아도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의 취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연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갑이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을이 권리 없는 자인데 이 사람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로부터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 취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그림이 평소에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매매로 넘겨받아도 좋고, 뭐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요게 뭐여야 한다? 동산이어야 한다. 을은 무권리자여야 한다. 매매는 유효, 법률행위, 특정성계. 지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 이렇게 된다. 네 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병이 선의 취득을 하는 것은 질권하고 소유권하고 요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은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질권하고 소유권 두 개. 그리고 이게 보세요. 지금 위탁물을 먼저 하고 있죠, 그죠? 위탁물. 그래서 요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빌렸다 이 말입니다. 빌렸어. 시계를 빌렸는데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빌린 시계를 뭘 한다? 위탁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 취득해서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라. 그 네 가지 요건이 동산, 무권리자, 거래행위는 유효, 법률행위, 특정성계, 지는 선의 무과실. 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도품이다. 도품하고 뭐하고? 유실물하고. 요렇게 돼버리면은 요거는 위탁물이다. 이제는 이탈물이다. 이탈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전에 위탁물일 때는 무조건 완벽하게, 그죠? 확정적으로 취득해 버립니다.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물에 대해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확정 취득이 아니에요. 이때는 뭐요?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취득한다. 즉 임시로 취득한다. 왜 잠정이나 임시로 취득합니까? 만약에 이탈물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했다 치더라도 조만간에 뺏길 수가 있단 말이야.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갑이 뭐 할 수 있다? 2년 안에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반환 청구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이 반환 청구를 하면은 소유권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탁물은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면은 바로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이탈물에 대해서는 일단 취득했다가 갑으로부터 반환 청구 당하면은 다시 상실한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그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49조는 어쨌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임의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도 즉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250조. 전조의 경우에는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일 때? 이탈물일 때.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하면은 취득했다가 다시 만다 상실한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이게 금전이에요. 금전. 돈을 선의 취득했단 말이에요. 돈을. 아시겠죠? 돈을 선의 취득하면은 갑으로부터 2년 안에 반환 청구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돈인 경우에는. 그래서 돈인 경우에는 도품이나 유실물에 들어가더라도 뭐야? 위탁물처럼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걸 잘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뭐야?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자, 251조. 양수인이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경매,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뭐한 때는 매수한 때는 피해자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뭐를 대가를 변상하고 2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갑이 이 사람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선의 취득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몇 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년 안에. 그러면 2년 안에 반환 청구할 때 병이 을에게 지급한 대가를 갑이 병한테 변상하고 청구합니까? 그냥 청구합니까? 그냥. 에? 갑은 2년 안에 병한테 그냥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러나 만약에 병이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선의 취득했다면 그때는 갑은 그냥 청구한다. 병한테 대가를 변상하고 청구한다. 대가를 변상하고.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 취득했다. 그때는 병을 더욱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그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1조 잘 보세요. 자, 둘째 조를 보시면은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 이래 돼 있죠. 그럼 선의로 매수한 때 이 말은 선의 무과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분명히 249조는 선의면서 무과실 돼야 선의 취득이 되는데, 그래서 조문에는 선의로 돼 있지만 해석상 선의 무과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조문에는 뭐로 돼 있다? 선의로. 근데 해석상 뭐로? 선의 무과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249조부터 251조까지 선의 취득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시고, 자, 252조. 이제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252조 무주물 지속. 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동산. 만약에 시험에 무주물을 이래 내버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무주물이 아니고 뭐요? 무주의 동산 이래 됩니다. 왜? 무주물 이래 버리면 무주의 부동산도 포함되잖아요.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요? 국유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보시라 조문을. 무주의 동산 이게
체크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란다? 무주물 선점. 자, 영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사망에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은 유실물이 아니고 뭐로 본다? 무주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야생하는 동물 산토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토끼는 무주물로 하고 산토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사육합니다. 사육하다가 산토끼가 신경이 나서 다시 산으로 도망갔어. 그런 경우는 유실물이다. 다시 무주물로 된다. 다시 무주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야생, 사육 이 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관 후에 몇 개월, 6개월, 과거에는 1년이었다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자. 254조는 1년 내에 이렇습니다. 1년 내에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발견자가 취득한다.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몇 개월? 1년. 그 다음에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해서 취득한다. 소유자와 발견자. 갑의 토지에 을이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누가 취득합니까? 갑과 을이 반씩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52조, 253조, 254조를 묶으시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묶으시고 그 다음에 256조, 257조, 258조, 259조까지 묶으시고 그까지를 첨부로 합니다. 첨부. 부합, 혼화, 가공 이걸 뭐라고? 첨부. 자, 그리고 전체를 다 묶으시면은 252조부터 259조까지 전체를 다 묶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뭐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56조 부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래 돼 있지 동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동산만 부합한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부동산끼리도 부합이 된다. 부합의 뜻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 중에는 동산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된다? 부동산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끼리의 부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축. 건물에 대해서 정축. 정축을 하면은 하나의 건물로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한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 토지를 빌려서 나무를 심었다. 이런 경우에는 나무의 소유권은 땅 주인이 갖는다. 심은 자가 갖는다. 심은 자가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 대표적으로 임대차를 통해서 땅을 임대차해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그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57조 동산끼리 이제 붙었습니다. 자, 둘째 조 중간에 합성물의 소유권은 동산끼리 붙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합성물, 즉 부합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자, 동산끼리 붙었습니다. 동산끼리 붙었어. 누가 차지합니까?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근데 주종 구별이 안 돼. 그러면은 뭐야?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만약 시험에 부합 당시가 아니고 현재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가액의 비율이 아니고 수량 비율 이러면은 X입니다.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자, 가액의 비율 괄호에 넣으시고 공유 괄호에 넣으시고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258조 혼화는 동산끼리 섞였다 이 말입니다. 동산끼리 섞였다.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동산 간의 부합을 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동산끼리 붙은 거하고 동산끼리 섞인 거하고 같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시계와 금반지가 붙었다. 이거는 뭐예요? 부합. 쌀하고 쌀이 섞였다. 이걸 뭐라고? 혼화.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동산끼리 붙은 거하고 동산끼리 섞인 거하고는 같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9조. 가공. 자, 타인의 동산. 그래서 혼화도 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 가공도 동산. 그래서 혼화와 가공은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재료주의 이렇게 합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즉 가공물은 누가 차지한다?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 현저히 다액이 뭐예요? 많은 액수 아닙니까? 현저히 많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5만원짜리 판자를 가지고 1000만원짜리 장롱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1000만원짜리 장롱을 만들었다. 그때 장롱은 누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공물은 누가 소유한다? 재료 소유자. 그런데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으로 됐다. 그때는 가공자 소유 이렇습니다. 자, 2학년은 재료 이 말만 넣으시면 되고 재료. 자, 그 다음에 공유 공동소유로 넘어옵니다. 공동소유. 자, 조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2조부터요 270조까지는 공유, 그 다음에 3개 조문은 합유, 2개 조문은 총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백지에다 한번 써보실랍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공동 소유를 하거든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취지가 뭐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지분이 있느냐,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냐, 분할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요까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지. 딱 이래 써놓고 이제 써넣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공유의 취지, 단순한 재산의 결합. 한 번만 딱 부릅니다. 시간 없다 지금. 단순한 재산의 결합. 합유, 공동 사업 목적, 공동 사업 목적. 총유는 단체적 결합.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의 예, 공동 상속재산, 공동 상속재산. 합유의 예, 조합재산. 총유의 예, 교회 종중재산. 그 다음 지분, 공유 지분 있다, 합유 지분 있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다. 지분의 처분, 공유에는 자유, 합유에는 뭡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원 동의. 여기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도 있을 수 없다. 자, 분할, 공유물 분할은 역시 뭡니까? 자유. 합유물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여기는 역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마지막으로 등기 부분 한번 볼까요? 등기.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등기법에서 이미 아마 이거는 중요하게 다뤘을 건데.
자, 지분은 어떻습니까? 공유는 지분 자체를 등기합니다. 아시겠죠? 지분이 2분의 1이다. 이걸 등기부에 옮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합유는 지분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분이 있지만은 등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등기하느냐? 합유다.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총유는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는 총유는 잘 보세요. 비법인 교회나 종종을 뭐랍니까? 비법인 단체라 합니다. 비법인 단체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비법인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등기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종종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은 될 수 있어요. 비법인 단체가 등기 명의인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등기 명의인은 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소유권자는 안 된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소유권자 교회나 종중 명의로 등기됐지만은 교회나 종중이 소유권자입니까? 아니단 말이야. 구성원 종중의 구성원 교회 구성원이 뭐요? 주체입니다. 소유권자다 이 말입니다. 구성원이 소유권자다 이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총유라고 한다. 총유 이렇게 총유라고 한다.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봅시다. 어차피 거기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6시 넘었다고 해서 눈을 흘기고 뭐 이래서 하지 말고 제가 흘김을 안 받으려면 이걸 안 쓰고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봐야지. 보고. 자, 집중하시고 260이죠. 자, 물건의 공유 1항 보겠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합유로 한다, 총유로 한다, 공유로 한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공유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합유로 한다가 아니고 뭐로 돼 있다? 공유로 한다. 2항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 추정. 자, 263조. 자,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맞죠? 이걸 지분 처분의 자유이랍니다.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뭐요? 지분의 비율로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밑에도 줄을 딱 그시고 지분의 비율로 줄 것이고 그 밑에 집합법상의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X단 말이에요. 집합법상의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X, 용도에 따라 O 이렇게 됐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민법은 지분의 비율로, 집합법상의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에 따라 이렇습니다. 자, 264조. 이제 지분의 처분이 아니고 공유물의 처분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자,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지분의 처분입니까? 공유물의 처분입니까?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자유가 아니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분 변경 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65조 공유물을 관리하거나 보존할 때는 전원 동의가 아닙니다. 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줄을 닦으시고 지분의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유자의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지분 이런 데는 딱딱딱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거 주의하라는 표시 있잖아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래 보면 내년에 봅시다. 이래 됩니다.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266조. 자, 공유물의 부담이란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항에 자,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어. 그때는 다른 공유자가 말 수 있다. 상당 가액을 지불하고 말 수 있다. 강제로 매수해 버릴 수 있다. 이걸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지분 매수 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하자 말자 지분 매수가 즉시 성립합니다. 자,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지분 매수 청구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7조 앞에다가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분의 탄력성.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 3분의 1의 지분은 어디로 간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지분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한 명이 들어오면은 나머지 두 사람은 지분이 줄어들죠. 그 지분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걸 뭐요?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268조 공유물을 분할 나옵니다. 분할. 자, 분할에다가 옆에 간단하게 쓰세요. 원칙은 협의 분할,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 협의 분할이 원칙,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이 예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판상 분할합니까?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거 중요합니다.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로 간다. 만약에 시험에 협의는 성립되는데 한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로 간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협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야 뭐로 간다? 재판상 분할로 간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분할의 자유라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걸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는 몇 년 안에 가능하다? 5년 안에. 그리고 이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할 수 없나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약이 두 개 있거든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하고 지분 처분 금지 특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에서는 특약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뭐요? 분할 금지 특약. 하나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자,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이항 보겠습니다. 전항의 계약, 즉 공유물 분할 특약입니다. 공유물 분할 특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오. 자, 분할의 방법. 1항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이게 중요합니다.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뭐로 간다? 재판상 분할로 간다. 따라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의 방법 그 위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분할은 원칙은 현물 분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재판상 분할은 원칙은 무슨 분할? 현물 분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그때 대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다? 경매다 이 말이야. 경매. 그리고 그 옆에 협의 분할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의 방법은 세 가지. 첫째, 현물 분할. 두 번째, 대금 분할. 세 번째, 가격 배상.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합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그러나 재판상 분할은 선택적이 아니고 원칙은 뭐다?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 곤란하면 뭐로? 대금 분할. 그때 대금 분할은 뭐로 한다? 경매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269조 2항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대금 분할이라 합니다. 대금 분할. 270조 분할로 인하여 담보 책임. 이 분할이 될 때 이제 세 사람이 쪼갰는데 한 사람의 물건은 쪼갠 부분은 굉장히 형편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때 나머지 두 사람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지분의 비율. 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합유 보겠습니다. 합유. 자, 1항을 볼까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는 합유로 한다. 그냥 만약에 조합체 이 말이었고 수인이 물건을 소유한 때는 이래 나오면은 공유로 한다. 조합체로서 이 말이 들어가면은 뭐 합유로 한다. 그다음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자, 272죠.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공유물하고 똑같습니다. 공유물도 전원 동의, 합유물 처분도 전원 동의.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것도 공유물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273조. 1항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공유하고 근본적인 차이. 자,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있는데 합유 지분은 아무 때나 처분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왜? 아무 때나 처분하면은 엉뚱한 놈이 사업하러 들어와서 사업을 조지기 때문에 이래서 나오면 된다. 엉뚱한 놈이 지분을 처분받아서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3조의 1항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항 합의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공유물은 분할도 자유인데 합유물은 분할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 조합체가 종료되면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체가 종료하면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됐고 마지막 종유 두 가지 275조. 자, 물건의 종유 해가지고 1항을 잘 보세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입니다.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같습니다. 자, 사단하고 대응되는 게 재단이죠. 재산을 구성요소로 한다. 재단. 사람을 구성요소로 한다. 사단.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 대표가 뭐다? 종중하고 교회. 그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합니까? 사원이 소유합니까? 사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뭐로 한다? 총유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리 없다. 공유로 한다. 조합체에 나왔다. 합의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나왔다. 총유로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즉 종중원 신자 이 말입니다. 교회 신자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자, 양의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외에는 다음 2조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관 기타 규약이 우선하고 그것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관 기타 규약. 자, 마지막으로 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사원총의 결의. 양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총유는 단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정관 기타 규약이 있습니다. 그 정관 기타 규약이 법보다는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그 밑에 하여튼 끝났다 싶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어쩔 수가 없다. 끝나갈 때쯤 되면은 몸에서 변화가 좀 오죠, 그죠? 좀이 쑤시고 눈이 자꾸 시계로 가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잠시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를 적느냐 하면은 그 옆에다가 물건에 총유해가지고 자, 보존 행위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맞죠? 총유물의 보존 행위도 276조 옆에다가 쓰면 되잖아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원총에 결의되어 있죠. 그럼 관리 처분 빼면은 보존이 남아 있잖아요. 총유물의 보존도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보존행위는 판례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 관리 처분은 조문에 사원총의 결의 이래 되어 있고 총유물의 보존 이거는 조문에 없어요. 판례가 인정하는데 역시 뭐다?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유물은 결론적으로 보존도 관리도 처분도 모두 뭐여야 한다?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눈 깔아도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하여튼 조문도 꼭 한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보면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일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